많은 분들이 일을 하다가 다친 경우 산재로 인정받으면 모든 게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산재로 치료가 끝났다면 그 뒤에 청구할 수 있는 게 바로 근제보험이라는 게 남아있거든요. 오늘은 조윤주 변호사님과 함께 근제보험이 무엇인지, 그리고 최근 판례를 통해서 근제보험에 대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산재가 이제 근로자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는 어떤 사회보장적인 제도라면 근제보험은 그 너머에 있는 나의 권리를 찾는 그런 민사상 손해배상의 영역입니다. 오늘 그래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들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일반 소비자분들은 근제라는 단어 자체가 굉장히 생소하잖아요. 변호사님, 우리가 왜 산재 말고 근제를 또 신경 써야 하는지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요. 네. 만약에 건설 현장에서 추락하는 사고로 인해서 크게 다쳐가지고 장애가 남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만약에 그런 경우에서라면 산재에서는 병원비 그리고 정해진 휴업급여를 주죠. 하지만 위자료는 한 푼도 주지 않습니다. 내가 겪은 정신적인 고통과 가족들의 슬픔에 대한 보상은 산재의 아예 항목이 없거든요. 맞아요, 변호사님. 그리고 이제 좀 젊으신데 연봉이 높으신 분들이 이제 산재 사고 나는 경우 원래 본인이 받았던 급여보다도 적은 경우가 많잖아요. 네, 정확합니다. 그거를 이제 초과 손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내 실제 손해액은 3억인데 산재에서 2억만 나왔다. 그럼 나머지 1억은 누가 보상해주나? 바로 사업주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사장님께서 근데 개인 돈으로는 주기 힘드시기 때문에 가입해두는 것이 바로 근제보험이고요. 특히 사망사고나 중증장애 같은 경우에는 이 근제보험 유무에 따라서 보상금이 최대 수억 원씩도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네, 최근에 정말 좀 주목해야 될 판례가 하나 나왔더라고요. 퇴근 후에 발생한 사고인데도 산재와 근제 길이 조금 열리는 사건인데요. 네, 서울행정법원 2025 구합 54242 판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사건의 개요는 이렇습니다. 고인께서는 충북 음성에 있는 건설 현장에서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던 근로자셨어요. 그래서 평소에 주 3일에서 4회, 3, 4회씩 평택에 있는 자택에서 음성에 있는 현장으로 출퇴근을 다니셨고요. 2023년 10월 18일 그 당일날도 음성 현장에서 퇴근하셔서 평택에 있는 자택에 도착을 하신 다음에 다음날 새벽 5시에 조기 출근을 위해서 회사 기숙사가 있는 음성으로 이동하던 중에 교통사고로 사망을 하신 사고입니다. 근데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출퇴근 경로 이탈 또는 중단 이후 발생한 사고로 보아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에 대해서 부지급 처분을 했고요. 유족인 원고가 이에 불복해서 소송을 제기했던 사건입니다. 우리 법원에서는 고인의 주된 주거가 일단 평택 자택이고 음성 기숙사는 조기 출근의 편의를 위한 회사 제공 숙소에 불과해서 실질적인 주거로 볼 수는 없다고 했어요. 고인이 평택 자택에 도착한 시점에서 당일 퇴근은 종료가 된 거고요. 그 다음날 새벽 5시 조기 출근을 위해서 전날 저녁 8시 20분 그 음성 기숙사로 출발한 거는 근무지로 출근하기 위한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에 해당하다고 봤고, 법원은 이제 설령 평택 자택에서의 가사와 육아를 위한 그 퇴근 경로 중 일탈로 보더라도 생후 37개월과 23개월의 어린 자녀를 양육하고 있으면서 허리 수술까지 받은 배우자를 돌보는 상황에서 자택에 들러서 자녀를 돌보고 그런 가사를 처리하는 행위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다, 이렇게 해당한다고 판단을 하신 겁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산재보험법 시행령상 그 보육기관에 아동을 데려다 주거나 요양 중인 가족을 돌보는 행위에 준하는 것으로 출퇴근 재해로 인정되는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건데요. 결국 이제 고인은 사업주가 정한 출퇴근 시간 그리고 근무지 기속돼서 장거리의 출퇴근 중 그 사고를 당한 것이라고 보아서 산재보험의 생활보장적 성격상 보호되어야 마땅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신 겁니다. 결국 이 판결의 핵심을 말씀드리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였냐를 본 건데요. 고인의 아내분이 허리 수술을 받으셔서 아이들을 돌볼 어떤 그런 사람이 없으신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집에 들러서 육아를 돕고 그리고 다시 업무를 위해서 기숙사로 향한 거는 출퇴근의 연장이다, 이렇게 법원에서는 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산재가 인정이 되면 그 다음 단계인 근제보험 청구도 가능해지는 거고요. 회사가 무리한 조기 출근 스케줄을 잡았다는 그런
그 과실을 따져볼 수도 있겠죠. 결국 퇴근했으니까 안 되겠지, 산재 받았으니까 다 끝났겠지라고 포기하는 게 좀 가장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근제보험은 회사가 가입 여부를 숨기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 건설 현장이나 대규모 사업장은 대부분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요. 산재가 승인되었다 그렇다면은 그 전문가를 통해서 근제보험 청구 가능성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네, 내가 못 받은 위자료, 내가 못 받은 추가 보상금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오늘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궁금한 사항은 댓글란지 위에 전화로 연락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